오늘은 그 가정맹어호의 교훈은 무엇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맹어호라고 하는 뜻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 뭐 이런 뜻 아닙니까? 춘추시대 이 이야기가 나온 것은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그 공자시대 때 이야기입니다. 춘추시대 마렵의 그 노나라는 악명 높은 그 개손씨가 실권을 거머쥐고 가혹한 정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자는 노나라에서 요직을 두루 맡으면서 나름대로 도덕 정치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 개손씨를 비롯한 그 삼환씨의 벽을 극복하지 못하고 실패한 뒤에 제자들을 데리고 제나라로 가게 됩니다. 태산을 이렇게 지날 때인데 워낙 깊은 산 중이라 인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곳이었는데 어디선가 가냘픈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일행이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보니까 한 여인이 3개의 무덤 앞에서 엎드려가지고 구슬피 울고 있는 것이에요. 공자의 제자 자로가 여인에게 물어봤습니다. 부인의 울음소리를 들으니까 아마도 여러 차례 슬픈 일을 당한 것 같은데 무슨 사연이 있습니까? 부인이 울음을 그치고 대답을 합니다. 이곳은 호랑이가 출몰하는 곳입니다. 오래전에 저희 시아버지께서 호랑이에 물려서 돌아가셨고 그 뒤로 제 남편도 같은 화를 당했는데 이번에는 제 자식마저 호랑이에게 잡아먹혔습니다. 자로가 의아해서 다시 물어봤어요. 아니, 그렇게 위험한 곳인 줄 알면서 왜 이곳을 떠나지 않으셨습니까? 여인이 대답합니다. 그래도 이곳에는 가혹하게 세금을 빼앗아가는 관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듣고서 말없이 생각에 잠겨있던 공자가 제자들을 둘러본 다음에 말을 했습니다. 백성들은 호랑이보다 가혹한 정치를 더 무서워한다는 것을 너희들은 명심해 두어라. 공자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당시 노나라의 가혹한 정치를 꼬집은 것입니다.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간의 충돌은 세금 문제가 항상 많았습니다. 중국 역사에 보면은 그 나라가 어지러울 때는 관리들이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그래요. 뇌물을 주고서 관직을 제수받은 관리들은 본전을 뽑기 위해 가지고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그러는데 만약 명목이 없을 때는 새롭게 세금의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중국 역사에 보니까 도강세라는 게 있어요. 강을 건너면 세금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수염 쓰다듬세라는 것도 있었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때 당시에 수염 쓰다듬세라고 하는 명목의 세금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금은 이제 공평한 것을 원칙으로 해야만이 민원이 이제 적어진다고 그러기도 하고요. 과거에 그 나라를 창업한 그 군주들은 어떻게 했는가? 한 나라를 창업한 유방이라든지 당나라 때 당태종이라든지 또 명나라 때 주원장 같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 통일을 한 이후에 대략 한 20년 이상을 세금을 거의 걷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용도가 없어서 세금을 걷지 않았는가? 그런 게 아니고 꼭 생존에 필요한 것, 궁중에서도 꼭 생존에 필요한 것이 아닌 한은 돈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황궁을 보수한다든지 또 뭐
길을 닦는다든지 다리를 놓는다든지 하는 것조차도 세금을 걷질 않고 그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0년이 지나고 보니까 20년이 지나면서부터는 백성들이 삶이 좋아져서 그때부터 세금을 조금씩 이렇게 매겨서 결국 30년쯤 되니까 나라가 부강해지고 또 정부 재정도 좋아지고 백성들도 삶이 편안해졌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금을 많이 거두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부가 그 불효불급한 말하자면 꼭 쓰지 않아도 될 돈 이런 데는 세금을 걷어서 쓰지 않도록 불효불급한 돈을 절약하는 그러니까 정부 스스로 근검 절약하고 돈 쓰는 일을 줄이고 세금을 적게 거두는 것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정부를 신뢰하고 국민들의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도 더 무섭다 하는 고사성어 가정맹어호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